우리 K-팝이 전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소기업 어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50-50라고 하는 세계적 걸그룹을 키워내서 중소돌의 기적이다, 이런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가수 빼가기 논란을 겪으면서 50-50도 활동을 멈추고 중소돌의 기적이었던 회사도 지금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윤동환 참고인, 예, 마이크 잘 대고, 예. 우리 윤동환 참고인은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이시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을 좀 듣고자,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아마 K컬처 중에서도 K-팝만큼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퍼지고 또 영향력이 큰 장르가 없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뮤지션 한 명이 나라의 이미지는 물론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중소기획사 어트랙트가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면 수많은 K-팝 스타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K-팝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연예인 빼가기, 소위 템퍼링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빼가서 그 원래 키웠던 회사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표준계약서에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정산 내역서를 요청할 시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같은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너무 쉽게 인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 대부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템퍼링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업무방해,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을 적용하려 하지만 이는 처벌이 너무 낮고 입증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 표준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9년에 2009년. 그러니까 2009년 도입할 때쯤에는 아마 키우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오히려 갑질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무슨 요즘에 교사들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학생 학대를 한다 해서 교사가 지금 거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처럼 지금 10여 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계약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에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합니다. 위약벌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고요.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조항들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서 큰 부담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가처분 소송을 그 회사가 하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모두 다 연예인 측에서 제기한 항고가 다 기각이 돼서요. 기각됐죠? 네,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예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이에 또 브로커도 중간에 끼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처분 소송을 툭 하면 하고 또 하여튼 법으로 가져가고 원래 키우던 회사는 정말로 손해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00% 승소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가처분 인용이 너무 쉽게 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용을 해주다 보니 마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연예인은 언론에 홍보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까지 하여 연예인은 큰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본안 판결에서 회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나므로 대형 기획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템퍼링을 시도하는 것을 법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회사는 연예인의 인성에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명이 했다가 1명은 그 원래 회사로 돌아갔던 걸로 이렇게 듣고 네네, 있는데 항고 취하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 손해거든요, 사실은. 어렵게 고생해서 이제 꽃 피워서 전 세계적으로 밥그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런 인정받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K-팝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지적 재산권 IP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앨범에 대한 판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에서 매니지먼트, 유통, 제작, 방송 이 모든 업무를 독과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선진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작자, 스포츠인, 예술인, 소비자 이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 안표의 법 정의는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피프티 사례처럼 템퍼링의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그 일당들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번에 판례가 템퍼링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고요. 결국은 둘 다 손해인데 예전에 그 보면 LPGA 우리 골프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것은 박세리 선수가 그런 전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퍼졌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하는 일이 생겼는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런 50-50 같은 것을 키워내서 전 세계에 진출하면 제2, 제3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절반은 공인이에요, 사실은. 많은 우리 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의 도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기생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법당국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서로 우리 업계 전체가 불신받고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문체부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네, 좀 설명드릴까요? 네. 2009년도 이 법이 이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알고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연예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이 계약 이런 문제가 정확히 되질 않아서 연예인들을 좀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이 표준계약서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어도 그거 자체가 크게 계약서 자체가 좀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고요. 제가 이 업계 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꽤 오래전에 다 들어봤는데 결국 이 템퍼링을 방지하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 업계에서 원하는 건 FA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일종의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속된 연예인을 데리고 갈 때는 그동안 키운 과정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사자들끼리의 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표준계약서는 다시 현실에 맞게 고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서 이 FA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것은
참고인 정의인을 갖다가 제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해하지요? 또 할 말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 답변 아주 잘 들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예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실은 어떤 스타들이고 어떤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의 문제로 브로커에 휘둘려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꽃피울 때쯤 돼서 이렇게 산산이 찢어지는 것이 우리 자산의 손해이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 볼 때도 교육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또 거기에 브로커와 함께 또 그 부모들이 과잉 기대를 해서 이런 것들인데 우리 연예계 또 이런 문화예술계가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신뢰를 갖고 또 대중으로부터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